자, 이번 시간은 353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급수설비. 자, 급수설비라는 것은, 자, 실제 이거죠. 여러분들이 강이나 하천이나 저수지 있는 물을 그대로 공급해주면 여러분들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관련된 설비를 총칭해서 우리가 급수설비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탱크도 필요할 것이고 펌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배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그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급수설비라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수를 이제 거기 상수해 놨죠. 물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상수 윗상자죠. 그래서 이제 상수는 윗상자 물수자에서 상수입니다. 그게 수돗물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수돗물식에. 그러면 이 상수가 있을 때 이 상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사용하고 이제 버린 물이죠. 사용을 하고 이제 더러워졌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샤워를 했든 목욕을 했든 뭐 샴푸를 했든 더러워지죠. 그러면 사용하고 이제 버린 물이, 자, 이 버린 물이 이제 배수하는 물이 바로 뭐 된다? 아래하자 하수가 되는 거예요. 하수죠. 그런데 이 하수를 그대로 하수도로 보내면 물이 조금 부족한 날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재처리해서 이제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가운데 중자에서 중수라고 표현합니다. 중수. 그래서 가운데 중자 물수자의 중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수는 뭐 다양한 용도로 뭐 우리가 음료용이든 예를 들어서 저거죠. 여러분들이 취사용이든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목욕용이든 아니면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청소할 때 다 사용하는 게 상수고, 그런데 이 중수는 명심해 두실 것이, 이거는 저걸로 사용하는데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걸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료용이나 이런 데 있죠, 조리용 이런 데로 공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음용수라고 보통 해요. 사람이 그래서 직접 마시고 조리하고 세면 이런 것을 음용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수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중수의 개념은 저런 거 청소용이나 있죠. 청소용이나 이런 대변기 세정용이라든지 또는 살수용 공 이런 쪽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잡용수라고 해요. 이런 것을 공제용 이런 것을 잡다한 용도로 쓰는 거, 이걸 잡용수 이렇게 칭합니다. 잡용수. 그러면 대규모 건물의 경우는 잡용수를 중수를 이제 보통 사용해 가지고 재처리해서 사용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소규모 건물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수 가지고 다 쓰는 거고, 소규모 건물은 사람이 마시거나 이런 것도 상수 쓰고요. 그리고 청소할 때도 상수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경우는 이 중수를 갖다가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있어요. 자, 쓸데없이 버려지면 그냥 하수 처리한다고 돈 드니까 그 건물에서 간단히 처리해서 재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겁니다. 물놀이 시설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물을 다 수돗물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중수 설비를 갖춰서 새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53페이지 보시면 수질과 관련돼서 자, 경도가 나오죠. 물의 경도. 자, 물의 경도 개념은 자, 이걸 나타내는 거죠. 물의 경도는 자, 이 물 속에는 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철 이런 거 많이 포함되죠. 아연 등등등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일일이 다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을 갖다가 이 양을 갖다가
탄산칼슘으로 CaCO3로 탄산칼슘으로 한산입니다. 한산 표시한 겁니다. 한산 표시. 한산 표시한 걸 물의 경도라고 취합니다. 그래서 이때 단위는 이것을 씁니다. 단위는 ppm,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지 ppm. ppm과 같은 단위가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그램 퍼 리터 1리터당 몇 미리그램이냐 이것이 같은 ppm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령에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1ppm이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리터당 1mg 더 있는 것이 바로 100만 분의 1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건 물의 경도를 표현할 때, 자, 이렇게 경도에 따라서 나올 때, 이제 극연수 있고, 연수, 그리고 적수, 경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경도가 높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적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극연수를 정류수, 멸균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류수, 멸균수. 그래서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높은 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 연수, 경수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수는 우리가 단물로 배웠던 거예요. 옛날에 단물로 배웠던 거고, 경수는 우리가 샘물이라고 옛날 배웠던 게 바로 그죠? 샘물. 단물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수는 경도가 낮기 때문에 비누 용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세탁용이나 보일러 용수로 이것을 쓰는 거죠. 얘가 세탁 및 보일러 용수로 쓰는 거예요. 세탁 및 보일러 용수로 적합한 물이 바로 연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수 경도가 높은 이 센 물을 사용하면 보일러에 스케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경수는 급수 처리해서 사용해야 돼. 급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일러에 바로 경수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래서 이제 이 보일러에 이 경수 사용 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경수를 사용하면 이 물때가 형성이 됩니다. 물때.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이 보일러의 경수 사용하게 되면 물때가 스케일이라게 스케일 하얀 물때가 스케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때가. 이 때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이제 머리가 팡팡 잘 돌아가겠죠? 공부 안 하시다가 연세가 돼가 이제 공부하시려니까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전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을 전환 효율이 때로 인해서 물때로 해서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가 막 열심히 가열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일러 가열원이 되는 거죠. 가열이 돼요. 보일러 가열되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 이제 수명 단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일러에 수명 단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로 인해서 이런 코코와 같은 작은 구멍에 막힘 원인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관이나 이제 보일러 내면에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개념이 나옵니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자,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상 우리가 보실 때 지금 현재 너무 많죠.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 두실 것이 354일 미생물의 관한 규정은 대장균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대장균 총대장균이든 아니면 그 밑에 보시면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이죠. 100ml 똑같죠? 그래서 검출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355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상 유해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에서 나오죠. 1번에
납은 0.01 자 mg per 리터 넘지 않으면 되죠. 납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수원입니다. 수원은 0.001이죠. 0.001 기억을 해도 된다. 그래서 봐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305 하단에 건강상 유해 영양 유기물이죠. 그러면 납이나 수원은 무기물질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페놀은 유기물질이죠. 페놀에 대해서 그래서 페놀은 0.005죠. 페놀은 0.005. 그래서 수온이 0.001이죠. 그러면 수치가 작을수록 우리가 위험하다, 극독이라는 거죠. 인체 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놀은 0.005의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56페이지 4번에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이 있죠. 여기에서는 잔류염소를 기억하시면 된다. 잔류염소. 그러면 보통 이 물에 미생물이 번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염소 소독을 해요. 염소 소독을 해서 이 잔류염소를 갖다가 측정했을 때 검출이 돼야지 미생물이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되면 이 잔류염소가 날아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죠. 오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염소가 측정돼야 된다. 그러면 잔류염소가 염소가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4자 기억하면 돼. 4mg per 리터를 넘지 않으면 되죠. 잔류염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심미적 영양물질이란다. 심미적이나 인간을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게 심미적이에요. 그러면 심미적에서는 경도 가지고 최근에 다루었었죠. 많이 다루었습니다. 경도는 기본 천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천인데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면 수돗물이 주어지면 300이라는 거예요. 수돗물에서는 300이 기준이 돼. 300mg per 리터 넘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나 해양 심청수는 120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주어지면 그 물은 거요. 먹는 물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수돗물 주어지면 300이고 수돗물. 그리고 염지하수나 먹는 염지하수나 또는 먹는 해양심중수 1200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은 1000이라는 겁니다. 1000.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동은 1이죠. 동은 1이고 1ml 넘지 않으면 되죠. 동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철은 0.3에 동은 9이잖아요. 철은 0.3이고 철은 0.3입니다. 0.3. 그런데 저거는 아연은 우리가 먹죠. 아연은 건강식품을 먹잖아. 그래서 얘는 3입니다. 3. 그래서 아연은 철의 10배입니다.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연 들어가니죠. 비타민들 있잖아요. 아연은 3입니다. 3. 그리고 색도가 물에 색이 있는 정도를 색도라고 하죠. 그래서 색도는 5도입니다. 그래서 탁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합니다. 탁도. 그래서 이제 탁도는 기본 1NTU. NTU는 비탁계로 물에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NTU 단위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주어지면 그때 수돗물은 0.5입니다. 0.5. 그러면 일반 다른 물의 경우는 1NTU고 수돗물은 0.5NTU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정발 잔유물 물을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정발 잔유물입니다. 그래서 정발 잔유물이 500입니다. 500. 그리고 염소이온은 250이 됩니다. 250.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게 수소이온 농도죠. pH. 자, 수소이온 농도는 조건이 안 주어지면 pH가 5.8에서 8.5 범위에 들어가면 돼요. 수소이온 농도. 그런데
샘물이나 이런 게 주어질 때 샘물이나 또는 먹는 샘물이나 이런 먹는 샘물이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질 이때는 pH pH가 4.5에서 9.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나올 때 당시 조건이 없었어요. 옛날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언급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58페이지 정수법이 나와요. 자, 정수법은 개별적으로 내긴 좀 힘든 파트예요, 지금은. 그래서 초창기 5회 시험 때 정수법 종류가 한번 시험 나왔었어요. 그럼 종류가 4가지 있잖아. 침전, 여가법, 폭기법, 멸균법이죠. 그래서 이거 4개 쓰고 그다음에 정하조에서 이제 방식 그거 하나 갖다가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침전법이 있고 여가법 거르는 거 그리고 물을 공기 중에 뿜어서 자, 이 용해성철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철로 만들어서 여가에서 걸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폭기법이죠. 그리고 멸균법은 미생물을 죽이는 게 멸균법적인 측면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오. 그래서 침전법이나 여가법, 폭기법, 멸균법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가법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침전법에서는 거기 보시면 뭐 약품 침전법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약품 침전법은 어느 때 쓰는 것인가 하면 이런 거면 장마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물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흙탕물에는 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주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많이 보이죠. 다량 부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응집제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 응집제로 투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제 항산반토, 뭐 항산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응집제로 항산반토 또는 항산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이 약품 침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가는 완속여가, 급속여가 있죠. 이 모래청 두께를 변화를 줘서 두께를 두껍게 서서히 흐르는 것은 완속여가고 모래청 두께 얇게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급속여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폭기는 사실 이제 물에 용해되는 용해성철들은 탄산 제1철들이죠. 탄산 제1철이나 수산화 제1철, 항산 제1철 같이 있는 용해성철들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층인 수산화 제2철로 만들어야 돼요. 불용해성이 돼야지 여가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시키는 게 폭기입니다. 원래 폭기라는 것은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뿜기 힘들면 물속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속에는 유해가스가 포함될 수 있죠. 이런 유해가스를 발산할 목적으로도 폭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멸균법은 뭐 Cl 염수토, Cl2나 뭐 표백분 그거 많죠. 클로라민이나 오존,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이런 것을 넣어서 이 미생물균을 죽이는 것이 멸균법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수도 뭐 사업본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염소를 투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저때 이제 사건 생겼을 때죠. 두산의 구미 공장에서 페놀을 방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놀 방출하니까 염소 소독을 하면 악취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게 수돗물에 악취 난다고.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했으니까 구미에서 공장에서 이제 두산 공장에서 페놀을 방출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9배 상단에 경수의 연합법 나오죠. 자, 경수의 연합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합법이에요. 경수의 연합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쉽게 급수 처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일시적으로 이제 연수로 만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물을 끓여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끓이면 일시적으로 연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그래서 비누 용해가 잘 되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참고에 지하수의 정수 과정이 있죠. 지하수를 채수해서 어떻게 정수하느냐, 그리고 상수 사업본부에서 처리하는가 약간 차이겠죠. 그러면 지하수의 정수 과정은 채수해서 깔아앉힐 거 침전 깔아앉히죠. 침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폭기해서 그다음에 여가 걸러서 멸균해가 급수해 주면 된다. 이건 뭐 시험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종합문제 지문 정도 혹시나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구성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할 때 상수도를 어떻게 되냐? 먼저 치수장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치수하는 치수장이 있어요. 그러면 뭐 수도권에는 뭐 대표적인 치수장이 팔당댐이죠. 치수장이 있고 그다음에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정수장이 있는 거예요.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분배해주는 배수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물이 아파트나 이런 빌딩들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뭐 한다? 치수를 하는 겁니다. 치수의 원수를 치수하고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걸 도수라고 표현해. 도수. 그러면 정수장에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죠. 그게 정수입니다. 자, 정수한 물을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고 합니다. 송수. 그러면 배수지에서 물을 뭐 한다? 분배해주는 배수를 한다. 자, 이 배수는 사용한 물을 버리는 배수의 개념이 아니다. 분배하는 배수의 개념이다. 그럼 배수지에서 물을 배수해 이제 건물로 뭐 한다? 급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2차 시험 관리 실무 쪽에만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치도정 외우면 치도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가 송일건입니다. 송 선생이 배급한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네. 자, 그리고 359페이지 이제 급수량과 급수압력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급수량 산정과 관련돼서는 뭐 한 번도 언급은 없네요. 급수량 산정. 자, 급수량 산정이 급수 설비 설계에서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급수량 산정입니다. 급수량 산정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수량 산정은 인원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생기구수에서 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360페이지 보면 건물 종류 1인 1당 급수량 나오죠. 뭐 이거 가지고 그때 이제 주택공사에서 시험 낼 때 급수량 순서 이렇게 낸 겁니다. 이건 막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럼 1일 1일 급수량이 많은 데는 여러분이 거기 장기간 거주해버리면 1일 급수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영화관 보십시오. 급수량 적잖아요. 손님 10 그리고 사용량 그죠? 그래서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손님들은 맞죠? 얼마 안 써? 여러분들 가보죠. 얼마 씁니까? 별로 안 쓰잖아요. 영화 보고 자 이제 참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가서 누구 가는죠. 그래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저거 되죠. 백화점도 손님은 적은데 점원들이 많이 쓰는 거죠. 손님들은 가면 뭐 화장실 뭐에서 뭐 샤워할 일도 없고 맞죠? 그래서 자주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점원들은 그 자주 가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꼭 외우실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필요급수 압력이 나와요. 자, 필요급수 압력이 이게 12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죠. 샤워기 가지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샤워기. 그래서 일단 이제 세정 밸브 기억하시면 플러시 밸브라고 하죠. 한번 누르면 일정량이 나오고 단순히 세정 밸브죠. 그러면 세정 밸브는 0.1 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급수 압력이 이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킬로파스칼로 하면 100킬로파스칼 약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이다 보면 되죠. 그래서 100킬로파스칼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워기. 자, 샤워기는 여러분들 애들이 똥 누놓고 자, 샷바차고 했을 때 엉덩이에 똥칠하고 있으면 샤워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똥 누놓고 뭉개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똥칠해 놓으면 샤워 시켜죠. 그래서 샤워기가 0.07메가파스칼, 70킬로파스칼만큼의 수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세면기는 뭐 아파트에 뭐 세면기든 뭐 욕조든 가정용 싱크든 같죠? 싱크 가정용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얼마다? 자, 0.055 메가파스칼이죠. 이상 돼주면 되죠. 그래서 55킬로파스칼 이상이 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샤워기가 조건이 주어지면 뭐 압력식이든 그 온도 감지식이든 또는 혼용식이든 주어지면 그때는 0.13 메가파스칼, 130킬로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362페이지 보면 자, 급수관의 강경 결정 방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급수관. 자, 급수관의 강경 결정 방법. 강경 결정에는 자,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첫 번째, 기구간 연결관. 기구간 연결관에 의해서 뭐 대표적으로 말을 좀 기구 연결관. 자, 기구 연결관에 의해서 어떤 기구를 연결했나요? 연결관. 여기에서 구경을 구하는 방법이죠. 기구 연결관의 강경 결정 방법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세정 밸브다. 그러면 세정 밸브를 연결하려고 하면 세정 밸브시 이 대변기다. 대변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급수 간격이 25m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세정된 것이 원피스식이다. 그럼 15mm 이런 것이 연결관에 의한 간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부하 단위. 자, 급수 부하 단위든 세면기 부하 단위든 자, 이거는 급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죠. 세면기를 기준 잡아 가지고 얼마만큼 되느냐 해서 급수 부하 단위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급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가 기준이 돼. 세면기. 그래서 봐두고 그다음에 이제 강균등표에서 구하는 거죠.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할 때 쓰죠. 강균등표. 자, 그리고 마찰 저항선도. 그 마찰 저항선도가 중대규모 건물은 마찰 이 저항선도에 의해서 우리가 간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제 4가지입니다. 기구간 연결관에 의한 거, 급수 부하 단위에 의한 거, 강균등표에 의한 거, 마찰 저항선도. 이 4가지가 급수간의 간격 결정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공부를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마찰 동시 사용 유수량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구의 급수 부하 단위 산정하고 동시 사용 유수량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허용 마찰 손실수도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간격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간격 유속이 너무 크면 워터헤마 습격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우리가 유속 개념 3m 세커초 이하로 잡고 있지만 실제는 그만큼 설계를 안 해요. 그래서 2m 세커 이하로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자 36페이지 급수 방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